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인 이제 월배당 ETF 가장 많은 이제 라인업 수를 가지고 있고 인도라는 시장이 굉장히 이제 기회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균형감 있는 투자를 위해서 타이거 ETF에 알겠습니다.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볼 만한 ETF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미래에셋 자산운용 정봉호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 그 타이거 ETF, 물론 타이거라는 브랜드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ETF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ETF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 그리고 타이거 ETF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16개 지역에서 약 350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입니다. 2006년에 국내에서 타이거라는 이름으로 처음 이제 ETF를 출시를 했고요. 2011년에는 이제 국내 운용사 중에서는 최초로 홍콩 거래소에 이제 ETF를 상장을 하면서 오래전부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ETF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타이거 ETF, 해외에서는 이제 글로벌 X라는 이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이제 국내외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ETF 자산이 총 170조 원 규모로 7월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ETF 시장이 150조 원 규모인데 그거보다도 이제 훨씬 더 큰 규모의 자산을 전 세계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규모는 이제 글로벌 약 12위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글로벌 12위면 엄청난 규모인 것 같은데 그 미래에셋 자산 운영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그 ETF 라인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타이거 ETF는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총 190개의 ETF 상품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이제 전통 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원자재, 금리연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자산 그리고 전략에 투자를 하는 ETF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0년에 저희 혁신 성장을 또 대표하는 미국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를 하는 ETF를 국내 최초로 출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인 이제 월배당 ETF. 그렇죠. 이 월배당 ETF를 가장 많은 이제 라인업 수를 가지고 있고 또 가장 많은 순 자산 규모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타이거 ETF는 이제 고객들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상품들을 퀄리티 있는 상품들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워낙 컸지 않습니까? 최근에 회복도 많이 했지만 9월달 같은 경우는 연준 FOMC 결과도 좀 있고 그리고 또 대선도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 팀장님께서 그 하반기 ETF 투자 전략 혹시 투자자분들한테 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시다시피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상반기와는 다르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상반기까지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빅테크를 중심으로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안정화되고 있는 이제 물가 지표와는 좀 다르게 미국의 소매 판매나 제조업 PMI 같은 이런 지표들이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좀 밸런스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좀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지역이나 산업 그리고 변동성 관리를 위한 인컴형 투자 이 두 가지 축을 좀 골고루 배분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인컴형 투자가 좀 눈에 좀 들어오긴 하는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또 ETF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은 섹터일 것 같은데 또 변동성도 좀 컸고 그 AI ETF는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구조적 성장하면 AI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좀 하반기 들어서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품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맞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좀 우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중장기적인 테마라는 측면에서 이 AI를 우리가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AI라는 개념이 1950년도에 처음 이제 나왔는데요. 지난 2022년 이제 챗GPT가 이제 시장에 등장을 하면서 예. 이 AI 산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시장 조사 업체 이제 가트너에 따르면 2023년 이제 1.5조 원, 5조 달러 규모의 이제 AI 시장이 2026년에는 3.9조 달러 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굉장히 2배 이상의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전망이고요. 현재 이제 AI 시장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 시장을 예.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엔비디아가 가장 큰 예, 그랬죠. 수혜를 예. 받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올해 초부터 이제 AI가 적용된 제품, 예. 뭐 다시 말하면 이제 온 디바이스 AI 이런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삼성전자의 뭐 갤럭시 폴더북? 24에도 이제 AI가 적용돼서 예. 나왔고요. 이제 곧 이제 9월달에 출시될 아이폰 16에도 AI가 적용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온디바이스 AI 기기 시장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AI가 어떤 방대한 데이터를 예.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뭐 비용이라든가 예. 이제 전력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렇죠. 소모가 예. 전력. 되고요. 음.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전력이나 예. 인프라 관련된 맞습니다. ETF들이 또 각광을 받는 이제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외부에 있는 서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불안정할 때 예. 좀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가 또 불거질 수가 예.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 온디바이스 AI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예.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딱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네요. 관심 있게 좀 볼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인도에 대해서 또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인도 관련 ETF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뭐 인도 하면 굉장히 뭔가 낙후되고 뭔가 좀 더러운 그렇죠. 예. 뭐 그런 이미지들 예, 많이 예, 예. 떠올리시는데 이제 투자의 어떤 시점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인도라는 시장이 굉장히 이제 기회의 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인도 안에서도 이제 인도의 이제 소비 시장에 좀 예, 더 예. 포커스를 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가 이제 2023년 예. 작년에 이제 중국을 제치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이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도가 인구가 14억명이나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가장 이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예. 있을 뿐만 아니라 평균 연령이 28세로 G20 국가 중에서는 또 가장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생산 가능 인구, 뭐 15세에서 예. 20세 사이의 인구를 얘기하는데 전체 인구에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예. 2050년까지 이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 배당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인도의 경제는 계속적으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3연임에 성공한 모디 총리, 예. 이 모디 정부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이 젊은 인구에 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고속 성장을 경험했던 이제 중국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좀 중국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중국은 SOC나 이제 부동산 예, 그렇죠. 투자 중국은 중심으로 예.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 인도는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또 이제 미국의 모습과 좀 닮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도는 전체 GDP에서 예. 이 내수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60%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높은 민간의 소비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면 예. 이 중산층이 증가를 하고 예, 그렇죠. 이 예. 증가한 중산층들이 소비를 증대시키게 되면 이런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게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도의 소비재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인도가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이 확실히 눈에 많이 들어오네요. 뭐 젊은 인구 그리고 뭐 소비 중심으로 가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투자자분들이 체크를 좀 해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전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ETF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인컴 ETF 월배당 관련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핫한 테마를 꼽으라고 하면 예. 이제 월배당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은 지난해 초만 해도 1조 원대 시장이었습니다. 아, 이제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이제 12조 원을 넘어서면서 와, 굉장히 1년 뭐 7개월 정도 만에 예. 엄청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이렇게 급성장을 한 겁니까? 아무래도 뭐 예. 인컴 수익을 예.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 시장으로 유입이 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연초 이후 예. AUM 증가가 이제 7조가 될 음, 정도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7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상장돼 있는 이제 월배당 ETF는 총 69개가 이제 상장이 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예. ETF 중에서 예. 4개 종목이 이제 월배당 ETF가 차지를 할 음. 만큼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인컴이 조금 이제 난해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그 혹시 또 투자자분들이 좀 그 유의해야 될 점? 일단 월배당 ETF를 투자하실 때 예. 주의하셔야 될 좀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월배당 ETF들이 적절한 수준의 이제 분배금을 책정을 하고 있는지를 예.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좀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서 아, 예. 이제 과도한 예. 분배율을 책정하기도 하는데 예. 이렇게 과도하게 이제 분배금을 책정할 경우에는 예. 내 원본에서 좀 손실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월배당 ETF 중에서 가장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을 커버드 활용한 콜. 예. 이제 월배당 ETF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콜 옵션을 이제 매도를 하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의 특성상 어느 정도 이제 주가 지수를 따라가다가 예. 그 예.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이제 상방이 좀 제한이 되는 예. 특징이 있고요. 또 시장이 하락할 때는 같이 또 이제 하락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하고 올라갈 때는 좀 상승이 제한되는 비대칭적인 손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염두에 두셔서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용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월배당 ETF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 모든 ETF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종목명에 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예. 합성형 ETF가 있습니다. 이 합성형 ETF는 구성 종목을 직접 담는 게 아니라 증권사와 수합 계약을 해서 그 수합 계약을 담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용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내가 기대하고자 하는 수익률보다는 좀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한 3개 테마 정도에서 좀 그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균형감 있는 투자가 좀 필요할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균형감 있는 투자를 위해서 예. 저희 타이거 ETF에 예. 다양한 네, 상품들을 알겠습니다. 많이 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타이거 ETF가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좀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요,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 팀장님 모시고 ETF 관련돼서 또 말씀 나눠봤습니다. 차후에 또 저희가 다시 한번 좋은 시기 때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그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그만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함께하는 타이거 ETF 순매수 이벤트를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디지털 계좌 보유 고객 중 이벤트 신청하신 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이벤트 신청하신 분들 한해서 그 첫 번째 이벤트로 그 타이거 ETF 모든 종목 대상으로 10만 원 이상 순매시 하시면 저희가 이제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 1000명 추첨해서 드리고요. 두 번째 이벤트는요. 저희 기간 내 대상 종목 7개 ETF 순매수 금액에 따라서 문화상품권 지급하는 이벤트가 있고요. 7개 대상 종목은 글로벌 대표 지수, 월배당, 미국 장기채, 미국 빅테크. 예, 이렇게 4개 섹터 7개 종목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끝으로 구독자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말씀 있으신지? 저희 타이거 ETF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 저희 DB 금융투자도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